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밤사이 김건희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 네.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구속영장 발부 속보 한 0시 지나면서부터 쏟아졌는데 정확한 구속영장 발부 시간 어젯밤 11시 53분 거의 자정이 다 돼 구속영장 발부됐고요. 예. 김 씨 구속으로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사유는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는 것 이건데요. 증거 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이른바 이제 나토 목걸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였습니다. 예. 네, 특검은 어제 영장실질심사 때 김 씨가 그 모조품을 샀다고 주장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반클리프 아펠 진품 목걸이를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진품 목걸이와 그 사돈댁에서 발견한 모조품 목걸이 두 가지를 다 들고 나왔다는 거죠. 특검이 맞습니다. 재판정에. 두 개 다 같이 제시를 했고 예. 그리고 진품 목걸이를 내가 줬다라고 하는 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가지고 그거 내가 준 거 맞아요. 라고까지 했으니. 네네. 그러면서 그리고 진품도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 해외 순방 갔다 온 다음에 그 목걸이가 문제가 되자 나한테 돌려줬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다 쓴 걸 주면서 진품까지 줬으니 네. 이거는 핵폭탄급 한 방이 됐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목걸이는 사실 영장엔 적시됐던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 측도 이거는 별건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네. 판사 역시 이건 별건 아닌가라고 묻긴 했는데 예.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계속 거짓말,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예. 특검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면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부장판사 역시 김 씨에게 질문을 딱 하나 했는데 이 목걸이 받았느냐 이 질문이었는데 예. 그 앞에서도 김건희 씨가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마 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이제 김 씨는 남부 구치소로 수용이 됐고요. 그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전직 영부인으로서 예우는 이제 모두 사라지고 경호도 모두 중단되고요. 네. 독방 수감이 이뤄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담 교도관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그 나토 순방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요 실물이 지금 확보가 된 건데 네. 제가 이제 핵폭탄급 한 방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제 이제 저희가 오전까지만 해도 그 판매 직원의 증언까지 나왔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오전 상황이 좀 달라졌던 게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을 했다는 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들여보니 2025년 5월 그 대통령 취임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줬고 근데 나중에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돌려받은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특검은 돌려받은 시점을 그 당시 2022년 9월쯤에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제 고발하자 그때 이제 반환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란 거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당시에 그 목걸이 되게 고가인데 왜 재산 신고 안 했냐라고 했더니 지인한테 빌렸다 이랬죠. 그랬더니 민주당이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와 동시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빠진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선 고발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처음에 거죠?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얘기를 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빌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즈음에 나한테 돌려줬다. 그래서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그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했다는 거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자수서에서는 이 회장이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다고 해요. 자수서에 그 내용까지 써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 부분 이제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주목을 했던 게 그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 예. 어제 오후 이제
베트남에서 입국하자마자 특검에서 체포를 해서 4시간 가량의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예. 특검은 이제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인데 이 김혜성 씨는 누구냐면은 그 IMS 모빌리티, 그러니까 대기업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HS 효성으로부터 184억 원 상당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가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상황들 쭉 정리를 음. 해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네.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예상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그 서희건설 회장의 자술서가 공개됐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99%가 아니라 100%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뭐 이런 게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이게 그냥 증거인멸 정도가 아니라 모조품까지 만들어서 바꿔치기를 했다.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의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얘기했지만은 그 조태인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원래 이제 구속 사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장엔 없었어요. 영장이 예, 없었어. 예.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였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그리고 그 명태균 씨, 네. 예, 이제 그 저기 그러니까 뭐죠? 공천 개입. 음흠.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이제 통일교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이거는 특검의 승부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에 김건희 쪽에서 반발은 했지만은 이제 법원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증거 인멸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굉장히 빌드업을 그동안 잘 해왔다. 여기에서 한 방에 이제 보내기 굉장히 김건희 쪽에서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자수서까지 나오면서 근데 이게 일부러 영장에 안 넣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빵 제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게 진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 넣고 영장에는 못 넣고 있었는데 이 보도가 나오고 좀 반클리프 직원의 제보가 방송국 제보가 있었고 그러자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 내고 묘하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어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전자인지 후자인지 어떤 쪽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판매 직원의 증언은 예.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전부터 있었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보도가 그저께 나간 거잖아요. 예. 그저께 보도를 보고 그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된 자수서와 목걸이는 사실 막판에 이제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그럼 수 미리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김건희 씨 측에서 대비 못하게 가지고 있다가 빵 터트렸다기보다는 타이밍상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네. 제보자 특히 반클리프 매장 직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극적이다. 내가 팔았어. 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게 그 기사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주말 사이에 서희건설이 본사를 폐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게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서희건설 압수수색에 특검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희건설 측의 뭐 이건 추론이지만은 이 정도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이거를 기업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을 하고 사실은 뇌물 공여자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조금 덜해요. 받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인정하고 가는 게 차라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이렇게 뭐 판을 짰다기보다는 이게 상황이 긴박하게 좀 막 이렇게 돌아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제 영장 판사가 딱 하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씨한테. 네. 목걸이 받았냐? 그 맨 마지막에 물어봤다면서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김건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최후 진술을 5분 동안 했는데 결혼 이전 것까지 이렇게 다 들춰내가지고 내가 속상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판사가 마지막에 목걸이 받았냐라고 하니 김건희 씨가 받지 않았다. 근데 이게 서희건설에 자수서까지 나오고 다 뭐 지금 모든 정황들이 다 이제 맞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결정적이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 영장에 이 목걸이 얘기가 들어가 있었으면 이거 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하는 순간 거짓말을 한 거고 증거인멸이 되고 이래서 결정타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진 않았을 텐데 영장이 없던 게 갑자기 지금 재판정에 갑자기 등장해버리니까 뭔가 김 여사와 변호사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전략을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없이 그냥 질문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자 김 여사가 분명히 서희건설에서 지금 줬다고 자수서까지 나온 마당인데 안 받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명품에 대한 욕심이 결국 파멸을 불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다 좀 정리하게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지금 알려진 것만 정리를 하면은
2022년 3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당선자 신분이제 그때 서희건설한테 반클리프 아펠 6천만 원대 목걸이 받고, 그런 다음에 4월 달에는 통일교한테 802만 원 샤넬백 받고, 또 7월 달에 통일교한테 1271만 원 샤넬백하고 6천만 원대의 그라프 목걸이 받고. 근데 요 샤넬백들은 또 가서 이제 바꿨다. 신발을 포함해서 예. 다른 가방 3개로 바꿨다라는 거고. 지금 9월 달에 그 같은 해 9월 달에 로봇계 특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원을 대체해서 이렇게 로봇계로 하느냐. 근데 그 서모 씨 대표가 있었는데 그 시계 지금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그 사람 보니까 이런 시계 나 필요해라고 하면서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명품 시계를 그럼 제가 대신 구매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고 김건희로부터 현금을 일부 받았는데 돈은 다 못 받았다. 이거는 난 뇌물은 아니다라고 서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구매자인 그 로봇계 사업가는 내가 그 시계 회사 원래 VIP라서 내가 대신 사주겠다. 그러니까 구매 대행처럼 좀 싸게 사주겠다라고 해서 내가 했다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어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돈은 그럼 다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뭐 약간 좀 일부는 못 받았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해서 한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받고 절반은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딱 봐도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뭐 이건 너 밝혀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 9월 달에 그러고 또 9월 달에 최재형 목사한테 이제 디올백 자그마한 파우치 300만 원대. 그러니까 왜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하는지 우리가 앞에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는 이제 가방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것들이 6개월 안에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6개월 안에 다 벌어졌고, 그리고 나토 순방 당시에 찾던 까르띠에 1,500만 원 상당의 팔찌, 그리고 2천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고발했거든요. 왜 재산 신고 안 했냐고. 예.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건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본인이 원래 샀을 수도 있고, 미리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누구한테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이러고 해서 아직도 지금 이 명품에 대한 이 수사가 지금 계속돼야 된다. 그 서희건설이 자수서에 쓴 거는 나토 순방 당시에 찾던 그 목걸이 무슨 이게 뭐라고 하죠? 뭐 눈꽃 모양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네. 모델명이 있나 봐요. 그 목걸이 하나인데, 근데 그 당시에 서희건설이 구매한 반클리프 제품은 그거 하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목걸이가 하나 더 있었고, 요거는 더블 버터플라이라는 모델의 2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하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상당의 팔찌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쓰려고 뭐 더 산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낸 건지, 아니면 이것도 김 여사한테 건네간 건지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계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하면은 바쉐론 시계. 네, 예. 그 서모 씨가 오대와 피게라는 뭐 그것도 이제 명품 시계인 것 같아요. 그걸 차고 있는 걸 보고 시계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사다 줄 수 있다. 근데 영부인이니까 영부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5천만 원 상당인데 3,500만 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영부인과 직접 판매 직원도 통화를 시켜줬다고 해요. 그 통화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로봇계 사업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세계 유수의 이제 유명인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는 할인이 있어서 영부인 할인도 되냐 했더니 뭐 거기서 그 뭐 확인을 좀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 통화를 했고, 네네. 영부인이 사려는 게 확인이 되자 거기에서 5천 몇백만 원짜리를 3천 몇백만 원으로 할인해 줬다. 지금 이런 네. 설명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은 이제 3,500만 원의 절반은 김건희 씨한테 받았는데 나머지 반은 받지 못했다고 하고, 지금 추가 보도 나오는 거는 시계를 건네고 나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홍보실 쪽에서 일할 생각 없느냐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서 씨죠? 네, 네, 서 로봇계 씨. 사업가. 근데 이 로봇계 사업가하고는 도대체 무슨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길래 그 시계 예뻐요 막 얘기가 나오고, 그 안경테도 내가 하겠어요 이랬는데 그 안경테는 뭐 안 된다 그랬다고 그러죠? 안 어울린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그 후에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이제 이 사람한테 의상 같은 걸 상의했대요. 자, 그쪽은 뭐 날씨가 어떻기 때문에 뭐 파란색은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의상 상의도 했다고 하던데, 좀 그래서 이게 어떤 지인 사이였던 건지, 또 이 서 씨라는 분은 로봇계 사업가라고 하는데 개발자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막 의상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인 건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검의 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는 게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16개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는 또 새롭게 드러난 거잖아요. 청탁 관련해서는. 그래서 특검이 향후에서 이거 수사로 또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김혜성 씨 얘기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제 체포가 됐잖아요. 어제 네. 그 집사라고 알려진 사람. 그런데 이제 그 현지에서 뭐 KBS나 동아일보나 몇 군데서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2023년에 김건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네가 돈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와서 김혜성 씨를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받은 거 아니냐 취지로 추궁을 했고 그때 어쨌든 조사를 받았지만 다 클리어됐다라는 게 김혜성 씨의 주장이에요. 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자신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예, 2023년에. 이제 돈 받았을 때 IMG 모빌리티 180억 투자를 받았을 때 그 얘기인즉슨 예. 김건희랑 관계없이 이거는 내 능력으로 투자를 받은 거다. 아하. 이런 주장을 하려는 건데 예, 이거는 예. 본인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그럼 당시에 그럼 조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이 될지 누가 될지 거기로도 이제 수사가 좀 확대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확히 회사 이름은 IMG는 아니고요. IMG, 딴 회사고요. 예, IMS입니다. 죄송합니다. IMS 예,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예. 그 예성 씨가 이제 이렇게 구속 수감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김건희 여사도 구속, 김혜성 김집사도 구속, 뭐 윤 전 대통령도 구속 이렇게 되면서 그다음 통일교 윤본부장도 구속,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자, 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친절한 대기자에서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추경호, 계엄 직후 홍철호, 한덕수, 윤 대통령 연속 통화. 이번엔 내란 특검과 네.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 중이거든요.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계엄 당일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랑 이제 연쇄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특검이 주목하는 건 이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말라는 뭐 직간접적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네. 당시 타임라인을 보면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쯤에 홍철호 전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하고요. 예. 이때가 11시예요. 11시 12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 넘게 통화를 합니다. 네. 근데 특검에서 이 7분 넘은 통화를 좀 주목하는 거는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한데 어떻게 7분 넘게 통화를 하느냐. 이게 단순한 계엄 선포 경위 확인이 아니라 상황 공유를 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논의한 거 아니냐. 요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나서 11시 22분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제 이 통화들이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표결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뭐 지시나 조율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같은 시각에 의원들한테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가 아니라 또 당사로 오라는 문자 이게 계속 혼선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제 이제 조경태 의원이 특검 참고인 조사에 이제 나와서 곽규택 의원이 개인 번호로는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의원총회 본회의장에서 한다 했는데 또 원내대표실 공지로는 당사로 모이라 문자를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예. 추 전 원내대표는 그 전화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런 계엄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장소를 옮긴 거는 그때 국회 출입 통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까지는 팩트고 그 다음부터는 특검이 생각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생각의 이야기가 완전 다른 거네요. 통화 내용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거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여기서 끝난 건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계엄 해제 투표 못하게 의원들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빼십시오.까지 갔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또 주목한 거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있는 텔레그램방 단체 대화방 그 대화가 삭제된 것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이제 모 의원이 실수로 일주일마다 자동 삭제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켜놨던 거라서 그렇지 일부러 삭제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런 기능이 텔레그램에 있나 보죠?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 자동 삭제 기능을 이거는 뭐 확인해 보면 네네. 되는 거니까 그런 기능을 켜놔서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중이었다. 사실 근데 그 기간이 공교롭게 그 계엄했던 기간과 이제 겹치기 때문이죠. 그때만 그럼 이 기능이 있고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다시 원래 복귀를 시켰다고 합니다. 삭제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이 상황들 정리해 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동 삭제 기능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저도 가끔 써요. 아, 그래요? 예. 자동 삭제 기능은 굳이 또 뭐 이렇게 삭제를 하세요? 아니 뭐 그냥 삭제하면 보안을 위해서? 제가 무슨 뭐 비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딱 공교롭게 예.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여기만 딱 삭제가 됐다라는 게 의문이죠. 기능이 있는 건 맞는데 네, 기능이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딱 그때만 이제 또 관리자 A 의원이 모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이 실수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딱 그때만 실수를 하고 그 앞뒤로는 전혀 실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를 한다라는 거고 예.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얘기는 뭐 그냥 누가 봐도 예를 들면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뭐 본인도 인정한 건데 이거를 이제 단순 상황 전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의심이 가는 거죠. 지시를 받아서. 근데 이거는 당사자들이 다 입을 맞춘 상황이라면은 여기까지 요것만 가지고는 밝혀내기가 좀 쉽지 않다. 주변에 누군가 제보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뭐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8월 25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이 됐습니까? 네,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4일부터 26일까지 짧게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이제 이번 형식은 공식 실무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전 이런 것보다는 회담, 업무 협의,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 환영식은 이제 생략이 되고요. 주요 의제는 지금 다 알려진 것처럼 국방, 안보, 관세 협상 이런 부분인데요. 관세 협상에서 통상 현안은 대부분 타결됐지만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예민한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주둔비 증액, 그다음에 국방비도 지금 2.3%, 3.8%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한미군 임무도 동맹 현대화 구상해서 중국 견제 쪽에도 맞추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25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정상회담이 아마 25일 25일에서 26일 넘어가는 그 밤쯤일 것 같거든요. 네네. 아마 뉴스쇼에서 속보로 빨리빨리 26일에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